이곳은 G7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 현장입니다. 제2차 대전 미국의 원폭 투하로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이곳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는 그날의 기억을 남겨준 돔형 빌딩만이 왕성히 남아있어 원자폭탄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핵군축에 집중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 축소와 안전관리를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컨트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잭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은 G7에 참가해 히로시마 현지에서 취재 중인 백악관 기자단들과의 브리핑에서 G7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군축에 집중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북한과 핵군축을 논의할 시기를 예측하고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정상들은 북한의 위협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대한 핵 위협에 대처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명제를 지지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확산 가능성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자 다른 국가들과 접근 방식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두 가지 질문입니다. G7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핵 군축에 집중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며 그리고 북한과 핵 군축을 논의할 시기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This discussion came up last night. Of course, it's a matter of very significant 물론 importance to 바로 Prime 여기 Minister 그 Kishida. 고향인 히로시마에 right 있는 here in his 기시다 hometown of 총리에게는 매우 Hiroshima. 중요한 문제입니다. The leaders 정상들은 expressed their 북한은 desire 핵 to 위협을 move towards that 포함하여 ultimate 오늘날 objective while 우리가 dealing with the 직면하고 very 있는 매우 real and 실질적이고 significant nuclear 중대한 threats that we face 핵 today, 위협에 including the one from 대처하면서 the 궁극적인 DPRK. 목표를 The leaders 향해 agreed 나아가고자 하는 to 의지를 stand behind the basic 분명했습니다. proposition 정상들은 that we 우리가 seek the complete 한반도의 완전한 denuclearization of 비핵화를 the Korean 추구한다는 Peninsula, 기본 and we will continue 명제를 working towards that. 지지하고 계속 Can't put a time 노력하기로 frame on it, of 합의했고요. course, 물론 and 기간을 정할 we 수는 will have to 없지만 continue to align our 특히 approaches carefully, 일본과 한국뿐 particularly 아니라 with Japan and the 북한의 핵 RFK, but 프로그램과 also with other 확산 countries that 가능성으로 want to 인한 reduce 위협을 the threat 줄이고자 posed 하는 by North Korea's 국가들과 nuclear 접근 program 방식을 and by the 신중하게 possibility of 조정해야 할 proliferation. 것입니다. Yeah. 우크라이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맹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수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번에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So 것입니까? we have 우리는 obviously 분명히 worked 포병 탄약에서 across 방공 continents 보급품 기타 and 기능에 across 이르기까지 모든 countries 것을 to 소상하게 source 대륙간 everything from 국가들과 artillery, 걸쳐 ammunition to 일했습니다. air defense 이 supplies to 람스테인 other 프로세스를 capabilities. It 이끄는 has 오스틴 been 장관과의 a 일상 significant 업무에서 part 중요한 of my 부분을 day job, 차지했고요. 물론 그 Secretary 일에 저도 Austin's 참여하고 day job 있습니다. as he 그리고 leads 우리는 this 우크라이나의 Ramstein 무기를 process, 공급할 수 and we've 있도록 worked with 수십 dozens of 개국과의 countries to be 협력하고 able to 있습니다. source 특정 국가에 대한 세부 weapons for 사항은 Ukraine. 민감한 사항이므로 The specifics of that for any 지적하고 given 싶지 country can 않지만 be sensitive, 우크라이나가 and so I'm not going to 전투를 speak to 계속할 수 any 있도록 one country. I would 가용하고 just say this 필요한 remains a 만큼 high priority for the 물자를 얻기 president to 위해 try to get as much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이 material 여전히 as is both 최우선순위라고 말할 available and 것입니다. necessary for Ukraine to be able to carry forward the fight. 앞으로 핵 군축 회담이 열린다면 과연 북한을 핵 군축 테이블에 끌어안칠 것이냐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했듯이 북한 핵 확산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접근 방식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 기념비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의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제니박 기자께서 G7 회의 마치고 네. 일본서 한국에 오셔서 네.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네.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백악관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또 현재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방향, 네. 좌표는 제대로 짚고 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강성 삼국연대, 또 반중, 혹은 또 자유우방연대, 이런 좌표는 제대로 짚고 가는데 이제부터는 실리,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북한 핵에 대한 제재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실리를 챙길 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몇 시간 후에는 이제 미국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혹은 한미일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건축 담당 차관보 젠킨스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젠킨스가 방문했는 주요한 목적이 뭔가 또 의의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도 이제 조금 놀란 게 왜 이 여인이 건축 담당 여인이 갑자기 한국을 오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성에서 저희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방문을 하는데 이 목적은 PSI라고 그래가지고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이래가지고 WMD 그러니까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해상으로 운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란으로 간다든지 중동으로 간다든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핵물질을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그러니까 3국이 지금 대책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어저께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건 좋은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해상에서 북한이 그런 무기를 싣고 가서 해상에서 차단이 돼서 배에 올라서 이제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가는 거라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거기서 총 한 발이라도 누가 쏘게 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나토 이쪽 특히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물론 정보위원회에서 알고 있지만은 북한이 핵 원료라든지 핵의 부품이라든지 혹은 대량 살상 무기를 해외로 중국이 지금 이미 제재를 풀고 있고 네. 이미 이제 이 신냉전 시대가 들어가니까 북한이 그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혹은 그런 징후가 이미 잡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축 담당 차관보, 미 차관보가 급하게 화요일날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로 봐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나 혹은 이 핵무기 부품을 해외에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게 제일 위험하죠.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지난번 G7 회의에서 설리반 안보 담당 실장이시죠, 그죠? 백악관. 근데 이번에 이번 우리 지금 방송 앞에 설리반 백악관 안보 담당 실장한테 우리 제니박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북한 핵에 대한 CVID 끝까지 추적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 완전 폐기. 다른 것도 완전 폐기까지 G7에서 G7 국가들이 얘기를 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에 반해서 건축도 얘기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 북한이 만약에 군축의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북한 핵을 인정하는 북한 핵을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죠.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우리 자손들한테 네. 북한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국민들의 공감이 없이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G7에서 핵군축 문제가 나토, 러시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문제도 핵군축으로 끌고 들어오는 테이블을 동작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제니가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G7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참석은 하셨어요. 왜냐면은 G7이 어차피 핵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시다. 히로시마, 예, 기시다 고향이지만 예. 히로시마에서 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날 제가 상당히 이 질문을 잘 짚었어요. 아무도 기자들이 안 하는데 제가 이걸 짚었더만은 그 안보실장이 그 어제 저녁에 나온 거라고 그때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첫날인데 핵 군축 이슈가 나왔다는 거 상당히 이거는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는 안보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기시다가 상당히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한 이슈라면서 그러면서 하지만은 이게 군축이 G7 국가라든지 핵 보유국만이 포함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진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라고요. 인정은 안 했지만은 그러면 앞으로 북한도 핵 군축 회담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또는 리두스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그게 시기가 언제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쭉 설명을 하더만은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그 방안을 이제 토의하겠다 하는 것은 뭐 북한 해당이 안 된다는 어떤 거절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상당한 이 문제를 한국이 예의를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PSI에 오는 젠킨스 그 차관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번에 브리킹 연구소에서 북한을 핵 군축 회담 뭔 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이 요즘에 뭐 대화 가지고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니까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딱 그러면 핵 군축을 그러면 회담도 할 것이냐니까 이 장관이 예스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버렸다고 그 뒤로 부작용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성에서는 완전 디나이했다가 우리가 그런 적은 없다. 그 사람은 자기의 그냥 개인 소견이다. 우리는 continue 계속 completely verified irreversibly denuclearization이라고 그러니까는 완전 핵 포기를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차피 바이든 정부의 싱크탱크 중에서 안보 부분에서는 브링킹이 가장 좀 유명한 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군축 담당 차관보로 와 있는 상황이고 국제안보 안보 관련해서 예, 국제안보 및 군축 담당. 예.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왔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량 살상무기나 핵 부품에 대한 수출을 막기 위한 해상 통제 강화. 그렇죠. 이런 이제 명분이 가지고 왔지만은 우리도 와서는 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에 군축 테이블에 북한을 올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다. 윤석열 정부도 엄청난 저항을 받을 거다.
그 군축 테이블에 북한을 올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잖아요. 하나는 북한을 어쨌든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부딪힐 거다. 또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 국민들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참수부대까지 하더라도 CVID 북한의 핵을 완전 폐기, 끝까지 폐기할 수 있는, 철저하게 폐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자. 이런 게 우리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제가 굉장히 요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 이유가 이 흐름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간다. 한미일 연대, 한미 동맹 강화, 네. 그다음에 안보 동맹에서 가치 동맹, 경제 동맹으로 가는 건 맞지만은 그렇죠. 그 전제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로 가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 군축 담당, 안보 담당 차관보가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슈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외교 방향의 좌표는 잘 찍고 가지만은 하나, 일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일본 과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윤석열 기시다 선언의 가이드라인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이 미국에 의해서 도저히 CVID가 이번에 뭐 G7에서 CVID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북한의 폐기를 가자고 했지만 그 동시에 군축 얘기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 윤석열 정부가 이 어마무시한 사항들을 만약 그래 간다 그랬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버티기 힘들다. 우리 공화당도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식들한테 핵을 가진 북한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파 국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자.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지만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신냉정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고, 신냉정 시대는 공산국가, 소위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한까지 포함한 이 소위 공산 세력들하고 자유우방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갈라서는 이러한 행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물론 뭐 미국도 중국하고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하고도 접촉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요 근래 그 살상 무기에 대한 그러한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판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NCND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NCND라고 그래가지고 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그래가지고 긍정도 부정도 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입장인데,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미 미국은 그 판매에 대한 거는 시인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물었을 때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기를 사서 그러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노도 안 하면서 딴 방향으로 그걸 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것이 미국으로 손에 갔다는 것만 해도 이것이 어떤 형태로는 올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상당한 보복의 어떤 또 계기를 삼지 않을까. 우리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아무튼 그 구국업을 위한 구호를 위한 차량 제공, 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지뢰 제거, 장비 제거 네.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한국의 그 폭탄이나 무기들이 미국에 판매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안 쓰고는 미국의 입장인데,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로 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가 한국이 지금 미국이 폭탄이나 이런 걸 왜 수입하느냐? 이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의도를 알면서 한국이 미국에 판매했다는 것은 러시아로 봐서는 기분이 대단히 나쁘고 어쩌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제재 강화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입장에서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 영동 바그너 그룹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포탄이라든지 자기들도 러시아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 또 해상 훈련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가 우길기를 꽂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좌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그 정권 때도 우길기 꽂고 부산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친일몰이로 좌파들이 윤석열 정권을 몰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김남국 고인 사태에다가 돈봉투 사태에다가 부패한 민주당의 이미지, 또 반개혁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정의 부정부패한 그런 민주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무슨 오염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얘기했던 그 우길기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에 대한 그 일본의 반성을 받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는데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60% 가까이는 그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라는 게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여러 어느 구름에서 비가 쏟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염수 얘기했다가 또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우길기 부산 입항 얘기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싸움하는 건 맞아요. 그게 정쟁인데 결국은 우리 공화당 같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좌표는 잘 갔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보호법안 이런 법안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방국가로서 가치동맹 경제동맹으로 가기 위한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런 실리를 우리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실리도 못 챙기고 북한 핵을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단지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의 눈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라는 시점은 대단히 중요한, 그것은 한국으로 봐서는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 일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이번에 이 안보 군축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진짜 예의주시하고 자료를 자꾸 보고 있는 이유도 우리 공화당이나 또 자유파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 예의주시해야 된다. 한 가지 윤석열 정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미국이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전제가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한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 미국의 싱크탱크의 그 전문가들도 그 핵군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무게를 둬요. 왜냐? 얘네들 모든 수단을 다 해봤지만은 북한이 절대 핵을 맞는 상황에서는 절대 기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핵 군축회담이라도 해서 끌어내자는 게 아까 전에 젠킨스 부차라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무튼 테이블에 올리자. 그런데 북한은 테이블 올라오는 순간에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6개월 안에 우리는 핵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을 얘기한 거 뭐 좋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막고 북한의 핵을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존망, 또 우리 자손들이 뭐 핵을, 북한 핵을 노리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 군축이라는 게 핵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군축, 그야말로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축소할게 니부터 축소해라 이거거든요. 이제 포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음 시간에 워싱턴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장관이 얼마 꽤 됐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불러서 갔다 왔는데 그때 여러 언론에서 나오기를 가상화폐에 대한 북한의 해킹 또 문재인 정권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북한 해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묵시적으로 그냥 눈 감아준 그런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김남국 코인이 오면서 김남국 코인이 혹은 대통령 선거에 혹은 북한으로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한국과 미국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초청해서 갈 때 이미 이런 가상화폐 북한의 해킹 또 가상화폐의 흐름 또 북한에 대한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정보 공유를 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FBI에서 그것을 이런 시인도 안 하고 그게 그야말로 ACND 상황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번 그 김남국 코인 사태를 빌미로 이제 언제에서 양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북한이 마음대로 해킹을 하고 또 우리 정부기관 또 선관위까지 지금 해킹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선, 요거는 악행이거든요. 요런 악행. 악법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체제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법, 반시장경제법,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악법을 철폐하고 악행, 소위 말하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행위들, 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그, 비축류, 기름뿐만이 아니라 식량, 인도주의 차원 외에 어떠한 물건들이 북한으로 건너갔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국무성 또 CIA 국가안보국이 지금 총동원을 해서 최근에 완전 소탕 작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1조 몇 달러를 수고를 했대요.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사이버 사령부도 완전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 사이버 사령부를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윤석열 문재인 정부는 아무튼 체제를 변형시키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북한에 대한 사이버 테러, 네. 해킹 테러 또 이 간첩단 지금 사건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행위 예. 이러한 부분들을 윤석열 정권이 덮어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는 검찰총장을 임명했는 사람이지만 이건 반국가적 행위고 반역행위잖아요. 어떻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반역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이 윤석열 정부가 자성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정책에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코로나를 1년간 정치 방역을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은 자영업자가 대부분 다 더 힘들어지고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아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새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 이 북한 외국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는 이런 행위들, 반인권적, 반자유민주 체제적, 반시장경제적 부분에 대한 반역행위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런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워싱턴에 오셨을 때도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치 잘하셔야 됩니다고. 근데 뭐 잘하시려면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개인 비리 행위하고 반국가적 행위하고는 two different. 왜냐면 반국가적 행위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지는 행위인데 이걸 한 문재인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앉아서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서 오늘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미국의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우리 지금 네. 제리박 기자가 하는 VOW, 보이스 오브 워싱턴이 있잖아요. 네. 이 VOW가 VOA만큼 큰 회사로 크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하고의 연대 구도가 그거는 좀 더 전부 국무성이 운영하는 겁니다. 보유에.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저 뉴스를 거의 다 봤죠. 좋은 뉴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VOW도 우리 공화당 이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 텐데 물론 재단으로 만들 거예요.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면 재단이 만든다는 것은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죠. 이 재단은 그대로 운영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만든다는 부분이 여기 재단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국동산하고 유튜브 방송국을 같은 재단 안에 그렇죠. 넣어서 관리도 하고 발전도 시킬 텐데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유튜브 방송국하고 또 우리 제리박이 지금 하고 계시는 VOW 하고가 서로 협력 관계 혹은 연대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알고도 우리 공화당이 만든 유튜브 방송도 제대로 가고 신속하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실질적인 워싱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VOW도 VOA와 맞먹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만 만나고요. 여기저기서 보자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오셔서 바쁘신 일정이 있는 줄 아는데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첫 특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